안녕하십니까. 율촌 중대재해센터 이동현 노무사입니다. 어느덧 2024년의 마지막 달인 12월이 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024년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오늘 함께 이야기를 나누어 주실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주축인 변호사님들을 모셔봤습니다. 우선 율촌 중대재해센터의 든든한 기둥 안범진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범진 변호사입니다. 네, 다음은 중대재해 사고 대응의 1인자 김수현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수현 변호사입니다. 네, 마지막으로 그 중대재해 사고 대응과 법 준수 컴플라이언스를 함께 섭렵하여 업무를 수행하고 계시는 정대원 변호사님 참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대원 변호사입니다. 그 2022년 1월에 중대재해처벌법이 처음 시행되고 이제 24년 1월 27일부터 50인이나 공사금액이 50억 미만인 공사에도 적용이 됐는데요. 안범진 변호사님 혹시 2024년에 중대재해 사고가 전년 대비해서 좀 늘었나요, 줄었나요? 예, 아직 그 2024년 산업재해 현황이 다 집계되지는 않았는데 2024년 11월 26일자 고용노동부 2024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잠정 결과 발표에 따르면 3분기 기준 누적 사고 사망자는 443명, 411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16명 감소했습니다. 그리고 38건 정도 감소했고요. 이는 건설업의 전년 동기 대비 사고 사망자 수가 크게 감소하면서 전체 사고 사망자 수를 감소시키는 원인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50인 및 50억 미만의 사업장은 전년 대비 건설업에서 10명 9건 감소, 제조업에서 14명 13건 감소, 기타 업종은 6명 6건 증가한 것으로 파악됩니다. 즉 전년 대비 18명 16건 감소했습니다. 네. 그래서 50인 및 50억 미만 사업장의 경우에 전년 대비 사망자 수나 사망 건수가 감소한 것 같은데요. 이게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 적용된 영향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중대재해처벌법의 영향이라고 저는 보지는 않습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 건설업 경기가 좀 안 좋지 않습니까? 안 좋고 조업 건수라든가 이런 게 줄어서 그런 면이 있는 것 같고요. 아직은 이걸 중대재해처벌법의 효과라고 보기는 좀 시기상조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작년에 비해 사망사고가 줄어들긴 했지만 2024년에도 대형 사고나 안타까운 사고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김수현 변호사님 혹시 2024년 큰 이슈가 되었거나 아니면 저희 시청자분들, 안전 업무 하시는 분들이 주의 깊게 살펴봐야 될 그런 사건들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24년에 들어서 제일 큰 변화라는 것은 50억 미만, 50인 이하 사업장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이 확대되었다는 면이 있는데, 아직까지 또 소규모 사업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에 관련된 대비가 적절히 되고 있느냐, 중대재해처벌법이 그로 인해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를 내고 있느냐에서 논란이 여전한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사고가 있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아리셀 대형 사고 화재 사건 같은 경우에 규모로서 가장 큰 매우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던 적이 있었고, 주유소 폭발이 한 군데 있었는데 이게 보통 우리가 산업재해 아닌 시민재해로 검찰에 송치가 돼서 새로운 이제 시민재해 분야의 새로운 사건이 등장하고 있는 지점이었던 것 같고요. 무죄 사례도 조금씩 하나씩 나오고, 그다음에 검찰의 무혐의 사례도 나오고, 판례들이 이제 여러 가지 구속 사례도 나오고 이러면서 축적이 돼서 여러 가지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가 돼가고 있는 그런 과정에 있는 한 해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김수현 변호사님 말씀에 더해서 저도 하나만 말씀드리면, 이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사안은 아닌데 산업안전보건법이 2020년 이제 전면 개정되면서 도급인의 책임 범위가 확대됐는데요. 그것과 관련해가지고 이제 건설공사 발주자라는 개념이 도입이 돼가지고 수급인에 대해서 안전조치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 건설공사 발주자가 어떤 경우에 건설공사 발주자냐, 이게 계속 논란이 되어 왔었는데, 인천항만공사 사건에서 2024년 11월 14일에 대법원이 그 판단 기준을 밝힌 첫 사안도 굉장히 중요한 판결이었던 것 같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이슈들만큼 큰 관심이 있었던 다른 사건들도 있었습니다. 바로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판결인데요. 올해 또 실형이 총 3건이나 선고되었습니다. 그래서 안범진 변호사님, 이 선고건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올해 총 3건이 실형 선고됐습니다.
첫 번째 4월 달에 선고된 사건이 있었는데요. 관련 기관이 경고를 했습니다. 위험성에 대한 경고를 하고 지속적으로 경고를 했는데 그걸 사실상 방치하다시피 해서 실형이 선고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8월에 선고된 실형이 2년 선고된 사례가 있습니다. 불과 1년 내에 사망자가 3명이 나왔습니다. 그 사업장에서. 그리고 또 판결문 기재에 따르면 뭐 법정에서 부인하면서 좀 개전의 정이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10월에 또 선고된 사례가 있는데 그 건은 2명 사망한 사고입니다. 근데 그 역시 23년에 사고가 났는데 23년에 또 다치는 사고도 2건이 있었고 산안법으로 약식명령, 그러니까 벌금 처분 받은 게 총 한 4번 정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누적돼서 실형이 선고된 것 같고 이 3건의 특징이 뭐냐면 전부 다 합의는 다 됐습니다. 합의는 다 됐음에도 불구하고 실형이 선고됐기 때문에 그 평소 이 사고가 되풀이 되지 않게 하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 정대현 변호사님 방금 말씀 주신 그 유죄 선고권 외에 뭐 벌금형도 있었고 그 외에 또 무죄권도 있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의 이제 판결 선고권이 쭉 나오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 50억 미만 공사에 해당한다라는 이유로 무죄 선고된 건이 한 건이 있고요. 그다음에 벌금형 선고된 건이 2건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크레인을 이용을 해서 중량물 작업을 하다가 근로자가 협착돼서 사망한 그런 사고였는데 양형사유에 보면 이게 사고 이후에 사후적으로 안전보건 관리 체계를 적극적으로 개선해서 잘하고 있다. 이런 부분을 또 양형 요소로 고려했다는 점도 참고할 만한 것 같습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 김수현 변호사님이 혹시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에서 대응도 많이 하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혹시 중대재해 수사 동향이라던가 최근에 뭐 달라진 것이 있을지 그리고 회사 입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는 게 좋을지 간략히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중대재해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이제 뭐 사건들이 그 수사 동향이 뭐 특별히 많이 달라졌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이제 경험이 축적되고 있다는 부분과 수사 지연되고 있다는 부분이 좀 이렇게 가장 두드러지는 것 같은데요. 올해 6월까지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17건 정도 중대재해가 발생했는데 그 중에 노동청에서 검찰에 송치한 건은 128건이고요. 내사종결 95건. 그래서 처리율이 불과 31%에 불과합니다. 또 다른 통계 자료를 보면 올해 9월까지 검찰이 145건을 받아서 그중에 60건을 기소했고 18건을 불기소하고 나머지가 아직 절반 이상이 남아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중대재해 사건이 계속 누적된 상태에서 적체되고 있다. 이런 경향이 좀 강하게 나타나는 것 같고요. 중처법상 시행 전, 시행 초기에 문제됐던 쟁점들에 대해서 조금씩 정리가 되어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보다 세부적인 쟁점, 깊숙하게 들여다보고 면밀하게 아주 구체적인 것까지 조사를 하게 되는 그런 경향들은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더 조사 범위가 넓고 깊어졌다 이런 면은 있는 것 같고요. 최근에 수사 동향 중에서 주목할 만한 거는 검찰이 법원에 기소를 하지 않고 노동청 단계도 아닌, 그러니까 검찰이 직접 무혐의한 사례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이 좀 특이한 동향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검찰의 무혐의 사례들을 살펴보면 중처법이 무엇보다도 본사에 시스템적인 관리 책임을 묻는 법이라는 점에 중점을 두어서 본사에서 중대재해 관련된 시스템을 충분히 마련하고 관리를 충실히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일부 조치가 미시행되거나 일부 현장에서 실수로 인해 가지고 조치들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고가 발생한 그런 경우에는 인과관계 문제나 아니면 시스템적으로 관리 책임이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된 사례가 등장하고 있어서 시사하는 바가 큰 것 같고요. 일부는 뭐 건설공자 발주자에 해당돼서 중대재해처벌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 사례도 등장하고 있어가지고 이런 점을 보면 검찰이 좀 더 중대재해처벌법의 해석과 적용에 있어서 신중하고 엄정하게 보는 경향들이 일부 드러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중대재해 사건과 판결 그리고 수사 동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아무래도 중대재해는 여기에 또 더해서 무엇보다도 사전 예방이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대현 변호사님 혹시 2025년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우리 기업에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사항은 뭐가 있을까요? 김수현 변호사님께서도 이제 수사 관련해서 말씀 주시면서 이 중대재해처벌법의 취지는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 안전보건에 관한 시스템을 갖추는 거다라는 점을 이제 강조해 주셨는데, 단순히 이제 중대재해처벌법상의 의무사항을 이행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건설공사 발주자 판례에 기초해서 우리의 책임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그리고 우리 사업장 내뿐만이 아니라 사회 도급으로 맡겨서 외부에서 작업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우리가 어디까지 책임 범위가 인정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개별 사안마다 검토해가지고 하는 데는 실무적으로 한계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검토하는 시스템, 그리고 그게 책임 범위다 그러면은 그거를 어떻게 안전관리를 할지에 대한 시스템 마련, 이런 게 사전 예방 측면에서는 중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그 정대원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 것 같고요.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서 뭐가 가장 중요한가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컴플라이언스를 해보는 게 어떤가 저는 그거 싶습니다. 율촌의 컴플라이언스를 통해서 체계를 갖춘 다음에 사고가 난 경우가 있었지 않습니까? 체계가 갖춰졌다는 이유로 혐의 없음 처분을 받은 사례가 왕왕 있었지 않습니까? 예방을 위해서는 컴플라이언스를 받아보시는 게 가장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저도 뭐 한 가지만 덧붙인다면 이 시스템이라는 게 이제 실효적으로 작동되는 게 되게 중요한데, 이 현장에서 그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여러 가지 의무 규정들이 실질적으로 작동하게 되는 가장 큰 고리에 있는 거는 근로자 참여 문제인 것 같습니다. 사고의 위험을 가장 잘 아는 사람들은 근로자 본인들일 수밖에 없어서 그분들의 의견이 얼마나 직접적으로 전달되고 직접적으로 반영되느냐, 이게 사고 예방의 중요 요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현장에서 특히 예방을 위해서는 그 근로자들의 참여를 실질적으로 할 수 있도록 확대하고 여러 가지 통로를 열어주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주고 개선사항이 있으면 빨리빨리 고치고, 이런 부분들이 제일 중요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예, 지금까지 2024년을 마무리하며 율촌의 중대재해센터 전문가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저희가 너무 어렵게 모였다 보니까 좀 빨리 끝내기가 좀 아쉬운데, 혹시 이제 마지막으로 좀 해주실 말씀이 있을까요? 벌써 또 2024년이 뭐 다 지나가고 있네요. 참 올해도 중대재해 사건도 많이 났고 저희가 대응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그 내년에는 좀 이 중대재해가 많이 줄어서 좀 출근해서 집으로 못 돌아가시는 분이 확 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서두에 이제 안범진 변호사님께서 중대재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 주셨는데, 이 중처법 시행 후에 어떤 유의미하게 중대재해가 줄지 않는 부분들이 있고, 사실 이제 법률적으로 대응하는 것과 이게 진짜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될까라는 의구심은 저희도 약간 드는 측면이 있거든요. 계속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머리를 합쳐서 실질적 재해 예방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이 작동할 수 있게끔 같이 노력이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시작할 때도 말씀드렸다면 올해 이제 1월 달부터 50인 이하, 5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해 중대재해처벌법이 확대됐는데, 아무래도 그 소규모 영세사업장의 경우에는 중대재해법에서 요구하는 그 많은 의무사항을 대기업 수준만큼 이행하는 건 뭐 불가능하다고 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잣대로 이들에 대해서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형사 책임을 물으려고 한다는 거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고, 소규모 사업장 입장에서도 뭐 어떻게 할지 몰라가지고 사실상 포기하는 이런 경우도 생길 수 있어서, 이들이 실질적으로 좀 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수준이 좀 이렇게 다양화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시 말해서 대기업은 뭐 100가지를 다 할 수 있겠지만 소규모 사업장의 경우에는 가장 핵심적인 10가지 정도를 하게 되면 중대재해처벌법 관련된 책임을 뭐 완화하거나 면책해주는 방식으로 법 개정이 되든가 운영이 좀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이게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가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런 안타까운 점들이 많이 눈에 띄어서 앞으로 좀 그런 부분이 개선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말씀 감사합니다. 그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2021년 11월 채널을 개설하고 어느덧 3주년이 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율촌 중대재해센터 TV는 영상 콘텐츠를 꾸준히 개발해서 산업안전보건 문화를 정착시키는 등 2025년에도 활발한 활동을 계속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따뜻한 연말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바이.